5월 21일 미국의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 통신에서 기술로 무장한 한국이 서류 더미에 일본을 이겼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하여 현 상황에 대처하는 두 국가를 비교하였습니다. 현재 한일 양국의 공통점이라면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황인데 너무나도 대조적인 지급 속도에 해외 외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칼럼에서는 한국에 사는 한 트럭 운전사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혼자 사는 그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놀라워합니다. 이번엔 일본을 소개할 차례. 일본은 수백 명의 도쿄 거주자가 관청 밖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게 지원금을 받기 위한 줄이냐? 아닙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그 비밀번호를 까먹은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하기 위해 관청까지 온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마이넘버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본 국민의 15% 정도밖에 없는 데다가 쓸 일도 별로 없다 보니 초창기에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잊어먹은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럴 경우 전화번호 인증을 통하여 다시 비밀번호를 초기화할 수 있지만 일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직접 관할 관청에 가서 민원 신청을 넣으려면 비밀번호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원금에 대한 두 국가의 처리 속도를 비교하면서 한국은 현재 가구의 80%가 지원금 신청을 마쳤으며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신청서를 국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기 시작했지만 그중 19%밖에 처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답답한 처리 속도 때문에 받는 걸 거의 포기하고 있다는 한 일본인의 이야기를 끝으로 칼럼을 마무리합니다. 이 뉴스를 접한 미국과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한동안 한국은 혁신의 선두에 서 있었어. 일본은 느리고 뒤처져 있지. 일본은 변화를 싫어해. 말 그대로 잘 되는데 왜 바꿔? 나는 모토로 사는 나라야. 일본은 시간을 잃어버린 듯한 장소야. 그래, 하지만 1인당 10만엔인 일본이 한국보다 많은 금액을 주잖아.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 포인트보다는 일본처럼 현금이 더 좋은 것 같아. 그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야. 그들이 지원금에 가이드라인을 붙인 게 일리가 있어 보여. 내가 알기로는 한국 정부는 과거에 비슷한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줬더니 대부분 그걸 은행에 넣어버린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경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고 사용 기한을 넣은 이유도 그 때문이지. 난 한국이 현금 대신 카드 포인트를 넣는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어. 지원금을 저축할 수 없는 대신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주잖아. 한국에서 잘 먹혔지. 부분적인 셧다운과 카드 포인트 사용이 잘 섞여서 지역 상인들은 이미 효과를 보고 있어. 나는 미국 경기부양 보조금을 받았지만 많이 사용하진 못했어. 몇 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당장 많은 돈을 쓰기엔 두렵거든. 어쨌든 그 돈을 쓰는 건 어려워. 어떤 친구들은 격리 때문에 아이패드를 사던데 그런 건 지역 경제엔 도움이 안 되겠지. 이번엔 일본어로 번역된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개인정보에 민감하고 한국과 같은 개인정보를 관리받는 나라와는 다르다. 다만 향후 긴급 비상시의 개인 데이터 관리에는 주민대장과의 연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한국이 자화자찬할 만한 것은 아니다. 내 맘대로 느끼는 이웃나라의 이미지이지만 허영심의 스타일리쉬를 좋아하고 겉만 신경 쓴다고 생각했다. 와이드쇼를 보니 대책이 아주 하이테크였다. 그럴싸하게 포장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대책을 잘하고 있는 느낌이다. 일본은 기술은 있는데 중추가 IT에 약해서 예방책이 잘 기능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속도에 주목하면 한국보다 일본은 느리지만 금액에 주목하면 일본은 한국보다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고맙다. 우리 집은 4인 가족이라 40만엔이나 받지만 한국은 8만엔 조금 넘지. 그걸 생각하면 일본인이라서 다행이야. 일본 정부 고마워. 자치체도 수고했어. 늦은 것은 용서할게라는 느낌이야. 서류의 인감 확실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무엇이든 IT화해버리면 만일의 경우의 기능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에 맞는 방식일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인정하고 업데이트해야지. 일부러 미국 언론사가 한일을 비교하는 건가? 한국에서 온 사원이 있었나?
어쨌든 한국에도 미국에도 언급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단지 편리해졌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 지적은 뼈아픈 부분을 찔렸네. 일본의 회의, 수매, 서류의 날이 나는 아날로그 문화는 조직의 노화도 현상 때문에 벗어나는 것은 아직 멀었지만 말이야. 무엇을 결정하는데 시간만 걸리고 졸속이라는 말로 판단 능력의 부족함에 대한 변명으로 하고 있고 말이야. 이 뉴스 정말 짜증나. 일본 관공서의 절차에 관해서는 확실히 개선해야 할 점은 많이 있다. 그 이전에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 주었으면 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은 한국 정부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게다가 한국의 지원금 40만원과 비교해서 일본은 10만엔이나 든다. 난 작년 가을부터 일관계로 해외에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도쿄도에 주민세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어. 일본인의 세금으로 지원금을 받는 한국인이 많다는 사실을 감사해하면 좋겠다. 양 국가의 지원금 지급 속도를 본 미국 네티즌들의 의견은 일본이 이토록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놀라워하고 있으며 일본 네티즌들은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사의 초점은 정부에서 이런 대국민급 처리가 필요한 일이 벌어졌을 때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느냐를 꼬집은 기사인데 오히려 지원금 액수는 일본이 더 많다면서 액수가 적은 한국을 조롱하고 일본은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의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뒤처졌는지를 잘 알 수 있었고 계속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